것도 없네. 네? 클럽 모스트 또는 유종을 방법을 주의라고 차량에 주의 기다려주세요. 보시면 오늘 아마 이 차도 리뷰를 한번 할 것 같고, 근데 오늘 리뷰할 차량은 BMW Z3 2.2 모델인데 제가 봤던 G3 중에 컨디션은 거의 최고입니다. 한 대 더 있긴 있네. 아무튼 오늘 이 차를 리뷰하러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차량입니다. BMW Z3고요. 이거는 2.2 모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후기 모델이기도 합니다. BMW Z3를 타는 사람들 중에 어떤 말을 들었냐면, Z3를 사려면 전기형보다 후기형을 좀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아마 후기형이라는 거는 초반에 나온 거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거는 어느 정도 부족한 점은 많이 개선되었고, 옵션 같은 거라든지 편의 장비들이 좀 더 많아져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차주 형님이 브랜디 클래식의 브랜디 드라이브 자주 나오시는 형님인데, 이 형님의 차량인데요. 요게 후기형의 장점이랍니다. 이거를 딱 누르고 이걸로 올릴 수 있는, 이걸로 딱 올릴 수 있는 이런 편의 장비라든지, 대루등 같은 경우도 이건 후기형은 L자잖아요. 근데 전기형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휠 같은 경우는 요거는 3.0 휠입니다. Z3에는 제 생각에는 이 휠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차량을 감아보시면 이 차량 디자인의 가장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저는 사실 이 휠이 가장 예쁜데, 여기 보시면 상어 지느러미처럼 나오는, 보통 이게 샤크 노즈라고 하잖아요. 상어 콧구녕? 상어 콧구멍을 일컫는데, 보통 차들은 이쪽에서만 그치는데 이 차량은 이렇게 상어 지느러미처럼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차량은 가장 샤크라는 단어를 쓰기에 적합한 차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은 거의 데일리로 탈 정도로 컨디션이 좋은데요. 주행하면서 다시 얘기해 드릴 텐데, 이 데일리로 하기에는 이 차 핸더에 들어갈 정도로 차체가 낮아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조금 해보니까 그래도 서스펜션 세팅이 일상 주행하는 데는 괜찮게 지금 튜닝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차고가 지금 엄청 낮죠. 그렇습니다. 이 차량은 사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눈독을 들이지 않았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차량은 점점 예뻐지는, 사실 제가 이런 올드카를 리뷰할 때가 제일 좋은데요. 이 올드카는 제가 리뷰를 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매력적인 올드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올드카를 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저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긴 하는데요. 그리고 보통 이런 소프트탑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소프트탑은 사실 이걸 수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세요. 컨디션을 한번 봐보세요. 사실 이 차량은 보통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는, 쏘는 차거나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는 미션 체결도 그냥 흐물흐물하고 뭐 진짜 뭐 오징어 껍데기처럼 흐물흐물한데, 이 차량은 호루 상태도, 오픈을 한번 해봤었는데 호루 상태도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나하나들 보면 이 차량은 아마 Z3의 컨디션을 논할 때 가장 손꼽힐 만큼 괜찮은, 실내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렇게 도 트림을 봐도 뭔가 해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스터, 보통 까브리올레, 컴포터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데, 이제 BMW 같은 경우는 로드스터, 이래서 이제 소프트 탑으로 이제 열 수 있는, 그리고 요거는 앞뒤로는 전동입니다. 전동식이고요. 요런 것들 레터링은 다 살아 있고요. 요렇게 이건 허리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트가 생각보다 딱딱한 거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딱하다는 느낌보다 탄탄한 그런 느낌을 들어요. 그리고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뭐 스피커도 있고, 그리고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 뒤로 가는 거 보이시죠? 형님은 키가 커가지고 좀 맨 뒤로 가시던데, 아무튼 요 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핸들 M 핸들이에요. M 핸들이고, 이게 가죽이 상한 것들이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 차량은 컨디션이 좋다라고 단번에 느낄 수 있었던 게, 다른 여러 가지 부위도 있었는데요. 1901 탔을 때 요런 부분들, 요런 것들이 예쁜데 정말 잘 깨집니다. 그런데 깨짐이, 잘 쭉 한번 볼게요. 깨짐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쉽게 깨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살아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살아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기 외기 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에어컨 버튼입니다. 230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눌러서 에어컨을 작동시키는데, 요거는 요 하나만 누르면 되고, 열선 버튼 있고, 그리고 이 도어 버튼이 어떠냐 하면,
제가 키 온을 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키를 꽂아서 키를 돌렸잖아요. 이걸 누르면 창문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자, 누르면 정말 부드럽게 내려가요. 원 버튼에 창문이 다 올라가고요. 그리고 조수석도 똑같아요. 조수석도 굉장히 부드럽게, 이거는 차량이 얼마나 잘 관리됐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지그지그덕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은 한 14만 킬로 뛰었습니다. 14만 킬로 정도 뛰었고요. 그리고 경고등 뜨는 거 하나도 없고, 대시보드라든지 깨짐 현상 나는 것도 사실 전혀 안 보이고요. 이런 오디오들 보면 JBL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간 건데, 이거는 사실 순정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드카를 타다 보니까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게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 올드카에 비해서 연식이 좀 있는 거지만, 이런 것들 보면 송풍구가 빡빡합니다. 새 거란 거죠. 이런 것들이 올드카를 타다 보면 조금 수리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차량들 봐보세요. 제가 올드카를 잘 사는 방법에 유지되는 걸 사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 차량은 형님이 계속 타시는 차량이지만은, 이런 관리를 된 차량이 나온다면 사실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벗겨짐도 없고요. 이런 것들 보면, 자, 멀리서 한번 볼까요? 작동 다 잘 되고요. 이렇게 관리 잘 된 차량들을 좀 사주면 개인적으로는 참 잘 사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그리고 감성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은 겨울 추운 시즌이라 가지고 뚜따는 하지 않을 거지만은, 그래도 이제 뚜따 하기에는 봄 가을에는 재밌겠죠. 저렴한 가격에. 사실 이 차량은 더 이상 저렴한 차량의 가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이런 새차 컴포터블이나 까브리올레라든지 로드스터 새 차를 사려면 1억 가까이를 줘야 되는데, 이 차량은 2천만 원 언더에 굉장히 이제 감성까지, 주행의 감성까지, 그리고 뚜따의 그런 드라이빙까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호루 같은 경우 제가 타봤던 이제 오래된 차량 호루 중에 가장 신차급입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라이카로 촬영을 해서 한번 첨부를 한번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탑을 열 때는 요거를 해서 요거를 당겨주고, 요거를 내려서 당겨주고, 그리고 여기 버튼을 보시면 오픈하고 클로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오픈이 돼요. 여러분, 바켓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호루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는 사실 이때 2000년 초반식 연식, 이렇게 한 20년 가까이 되는 연식에 이렇게 잘 열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습니다. 잘 당겼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정말 최적화된, 여기에 오픈 버튼, 클로징 버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옵션인데, 차량보다 낮은 옵션이거나 이러면 여기에는 그냥 커버나 수납 공간이 된다고 하던데, 여기는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작은 차에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종은 몇 대 없거든요. 그중에 저는 사실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 예쁘지 않나. 사실 이거는 뭐 2열도 없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충분히 보면서 리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요런 같은 경우도 이제 윈드 플렉터라고 해야 되나? 후기형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하는데요. 요런 것들이 좀 이래 아닌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십시오. 후기형이 전기형과 다른 게 제가 빠진 게 있다면 또 같이 해주시고요. 사실 요런 것들도 다 부서졌었던 건데 다 새 걸로, 워낙 차주분이 꼼꼼하게 차량을 관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봐보세요. 이렇게 깨알같이 수납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개폐가 가능한, 이거는 오픈된, 그리고 여기 비상 깜빡이는 여기에 있고, 그리고 대시보드 깨끗하죠. 차는 진짜 이렇게 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 이런 게 별가인 것 같은데, 뭔가를 수납하기에는 최적화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데 보시면 수납하는 공간이 있지만 좀 작잖아요. 그거를 보완해주는, 그리고 어쩌면 이것도 수납 공간으로 작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요. 그리고 에어백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 아마 양 사이드에 에어백이 들어가 있고, 요 앞에도 에어백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몰딩 같은 거를 보시면, 이런 창문 몰딩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깨끗해요. 자, 이걸 한번 눌러서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서, 그리고 트렁크는 뭐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엔진이 앞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트렁크를 쓸 수가 있는데, 진짜 이거는 데일리로 타는데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짐을 많이 안 싣고 다니는 분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전기형보다 후기형이 좀 더 예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쌍마우러가 아닌 그냥 더블 팁 들어간 이제 싱글로 딱 나와 있는 것도 예쁘고요. 그리고 요 보시면 약간 이제 와이드 바드처럼 나왔잖아요. 이게 밋밋했으면 저는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유구 한번 봐보세요. 주유구가 제 손바닥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귀엽게 하지만은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아마 이건 제 생각에는 제가 BM230을 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품도 잘 수급될 거고 이제 정비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미드십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뭐 할 때마다 엔진을 내려야 되고 이런 게 아닐 거니까. 그리고 엔진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엔진룸은 여기 당기면 될 겁니다. 엔진룸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사실 차량은 성능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라든지 디자인에서 사람들이 이 차량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멋있다는 게 휀다랑 같이 휀다의 어느 정도 반틈 부분은 두고 반틈 부분은 본넷과 맞물려서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엔진룸도 2.2 엔진인데 생각보다 크네요. 그리고 이제 실키6 엔진이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뭐 누유되는 거 안 보이시죠? 아니 형님이 진짜 관리를 잘 하셨어요. 이게 보면 근데 차가 낮아서 이렇게 문도 안 열고 키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차량 관리 상태가 뺏고 싶습니다. 뺏고 싶어. 이런 거 보시면 제가 230을 오래된 걸 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제가 더 유심히 보고 딴 차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게 되잖아요. 와, 누유도 안 보이고 차량 누유도 안 보여요. 누유도 안 보이고 플라스틱 통도 괜찮고 와, 이런데 누유도 없이 이런 거 부싱도 괜찮아 보이고 이런 거 보면 역시 차량 관리를 잘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런 차 타야 돼요. 진짜 관리 안 된 진짜 말로만 관리된 차가 아닌 진짜 관리된 차량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야 올드카를 즐기는데 좀 더 120%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실내외 엔진룸이랑 트렁크를 한번 봤으니까 이제 주행편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죠. 솔직히 탔기가 싫습니다. 이뻐서 지금 시동을 한번 걸어 봤는데요. 확실히 차량 관리 상태가 잘 돼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렇게 꼼꼼하게 지금 보냐 하면 제가 너무 갖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넷을 연다면 이쪽으로 한번 당기고 이게 차량 위치가 본넷을 여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벤츠는 이렇게 당기면 이 그릴에서 하나가 나와요. 근데 요거는 이쪽에 붙어 있더라고. 이쪽에 여기에 붙어 있어서 이거를 해서 딱 올리면 들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면 되더라고요. 요거는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전기형과 후기형 제가 빠뜨릴 뻔했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링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런 링들은 전기형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기형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이제 주행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 보세요. 엄청 조그매나 귀엽죠. 그리고 이거 한번 소프트 탑을 마지막으로 한번 닫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추워가지고 열고는 못 달리겠어요. 자,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미 주행은 제가 외관 리뷰를 하기 위해서 찾으면서 주행을 한 몇 킬로를 해봤었는데 이 차량 자체가 달리는 차량이잖아요. 오픈카이면서도. 그래서 차체가 낮은 거는 당연해요. 근데 저는 원래 낮은 차를 타고 있다 보니까 230도 최근에 좀 높였지만은 확실하게 낮은 차가 재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차에 서스펜션 세팅을 더 낮게 하다 보니까 휀다 안에 속 들어가 있는 거 보이셨죠? 그렇다 보니까 이 차량이 더 재밌어요. 물론 턱을 넘을 때 평소보다 조금 더 살살 넘는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 차량이 이게 지금 2.2 모델이라 가지고 이제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한 168마력 정도가 되더라고요. 3.0이 되니까 228마력인가 정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2200cc에 한 160, 170마력 조금 안 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냥 주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코너를 싹 돌 텐데요. 코너를 싹 돌아도 뭐가 쏠린다는 게 아니고 코너가 좀 더 꺾인, 각이 좀 더 꺾인 코너를 돌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차량은 매력적이에요. 물론 제가 이 차량에 너무 빠져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 올드카 영타이머 영역에 들어온 차량들은 사실 올드카이기 때문에 요즘 차량 비교해서 깔려면 뭐 기능적이면 깔 게 많죠. 근데 사실 올드카 영타이머 차량들은 그런 걸로 타는 것들이 아닙니다. 감성으로 타고 그런 기계적인 느낌으로 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행 성능도 탄탄한 요즘 BMW G바디로 오고 나서부터는 BM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실망하셨을 거예요. 뭐 때문에 G바디로 오니까 옛날 현대차의 그런 물렁물렁한 서스펜션의 세팅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은 BMW 예전의 그 탄탄함을 고스란히 저 운전하는 엉덩이, 이 손의 핸들 모든 곳에 전해져 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매력적인 차임은 분명한데요. 솔직히 저 당장 달려가서 형님한테 이 차 내한테 팔으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머리가 좀 비시웠네. 하여튼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차예요. 심지어 근데 요거는
키가 큰 사람은 이 형님도 키가 큰데 아마 뒤로 이빨이 당겨서 탈 건데 180이 훌쩍 넘어가는 사람들은 조금 작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만큼 차량이 높지는 않지만 저 정도 키에는 이 차량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심지어 가을, 사실 겨울에도 히터를 틀고 뚜따를 하면 따뜻한 바람과 시원한 바람이 이제 약간 교차를 해가지고 좀 더 재밌게 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딱 이 차가 딱 그 2000년대 아니면 90년대 후반에 그런 BM이 주는 그 감성과 동시에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가 있어요. 물론 오픈 에어링에 대한 그런 그 앞뒤의 그런 비율 같은 거는 뭐 포르쉐 박스터가 우세하다고 하지만은 뭔가 이런 차를 타고 고속 주행을 한다기보다 그냥 풍경을 즐기면서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코너링은 뭐 이미 좋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이 차량 자체가 이렇게 좀 달리다가 제동을 좀 한다고 해도 딱 적당히 잘 밟혀줍니다. 그런데 2.2도 사실 잘 나가거든요. 2.2도 밟아주는 대로 어느 정도 치고 나갈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9, 2.0, 2.2, 2.3, 2.5, 2.2, 2.8, 3.0인가? 요렇게 있고, 그리고 에디션 프로토타입 모델은 이 차에 12기통의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 차량은 진짜 와, 타면 끝장나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2.2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반적인 도로에서 주행하기에는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요. 제동도 잘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차량은 필수적으로 디자인에서는 얘기했었지만은 3.0 휠 디자인이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면을 잃는 거, 미니는 노면을 잃는다라는 미니 오너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BMW Z3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Z3는 노면을 잃는다라기도 과언이 아닌, 근데 그 노면을 잃는 그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자꾸 읽히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연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230 같은 경우도 6.99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 올드카 리뷰를 하는 이유는 사실 리뷰가 신차보다는 적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이런 올드카는 정말 남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컨텐츠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매력적인 장난감이기도 하고요. 볼거리가 신차 스포츠카도 좋지만 이것도 자꾸 보다 보면요, 매니아층이 왜 매니아층인지 아세요? 소수만 좋아하는데요, 그 소수가 좋아하는 지수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 왜 그 엄청나게 높겠어요? 그만큼 이런 올드카들은 그냥 매력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올드카를 할 때는 보통 옵션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차를 리뷰를 할 때는 이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어떻고, 깜빡이 켜니까 클러스터에 뭐고, 요즘은 프레임 리스로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차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차량은 감성으로 타는 차인데 감성 플러스 작은 차체에 뚜따가 되고, 그리고 잘 나가고 잘 써주고, 모르겠어요. 부족한 거를 좀 찾아봐야 되는, 기능적으로는 뭐 찾아보면 뭐 부족한 거 많겠죠. 근데 이거 존나게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보통 같은 경우는 뭐 옵션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자면 1990년도부터 2000년 초까지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뭐 열선 같은 것도 보이고요. 뭐 통풍 같은 거는 뭐 옵션으로 하면 되겠지만 굳이 뭐 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이제 오픈이 되는 하드탑이 아니고 소프트탑이다 보니까 조금 잡소리는 전혀 나지 않아요. 여기 소리에도 안 들어가겠지만 저도 전혀 잡소리가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요래 바람 들어오는 소리라든지, 아마 하드탑이 아니고 차량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소리는 조금 들어오는데 뭐 그런 감성 없이 뭐가 타겠습니까? 그리고 이 차량은 누가 협찬해 주셨냐면, 제가 외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브랜디 클래식의 브랜디 드라이브 모임을 참가하시는 이병길 형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형님은 정말 정직한 딜러를 찾기에, 관리를 잘한 차량을 파는 딜러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찾았습니다. 기아 체결도 P부터 시작해서 R, N, D 들어간 이 기아 체결도 거의 신차급에 가깝게 미션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션과 엔진의 이런 밸런스들도 부조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턱을 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제 차보다 훨씬 낮은 차량이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스럽게 이런 턱들만 조심을 해준다면, 이 도로가 조금 움푹 패인 데만 잘만 피해만 주신다면 이 차량은 데일리로 타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기판은 어느 정도 제가 타는 80년 초반 82년도 생산 시작해서 판매를 83년도에 한 230과는 조금 다르게 컨디션이 저는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사실 3.0이 훨씬 잘 나간대요. 근데 제 느낌에도 이 차량은 3.0 차량은 잘 나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Z3 3.0을 타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이 차량은 144,498km
뛰었는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G30이 BMW 5 시리즈 신형이고 BMW G20이 BMW 3 시리즈 신형이잖아요. 점점 국제 트렌드가 차량이 점점 커지나 봐요. 이러다가 나중에 3 시리즈가 트럭만해질지 모르겠는데 자꾸 차량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은 BM은 원래 작은 차였어요. 3 시리즈도 그렇고 그렇지만 차가 작은 차량이었거든요. Z3도 굉장히 작은 차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Z4도 그렇고 점점 커지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그래서 BMW도 이제 마니아적인 성향을 버리고 점점 더 약간 대중화를 선택해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BMW를 봐도 신차보다는 이제 이런 연식이 조금 된 관리 잘 된 차를 찾나봐요. 주변에 이 올드카 타시는 분들이 있다면 욕을 하지 마시고요, 폄하하지 마시고요, 한번 타보십시오. 물론 이제 응원해주는 분도 계시지만은 나와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남들과 똑같아야지 괜찮고 남들과 다르면 지랄지랄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지랄병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경험을 해보고 아니면 뭐 계속 지랄지랄 하시고요, 아니면 웬만한 남자분들은 그 옛날에 그 아버지 차 조수석에 탔던 뒷자리에 탔던 그 향수 때문에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올드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재미를 많은 사람들과 사실 나누고 싶거든요. 올드카 영타이머 차량을 탈 때는 항상 저는 이런 얘기들을, 성능적인 얘기보다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션 얘기를 하면, 미션 같은 경우는 5단 매뉴얼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게트락 엔진이 들어가요. 그런데 요거는 오토 미션인데 이것도 5단, 2.2는 5단 미션이거든요. 근데 GM 미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GM이 들어가든 탑트로닉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내구성만 튼튼해서 이런 올드카의 감성을 오랫도록 즐길 수 있는 그런 펀 드라이빙, 그런 올드카 드라이빙을 즐길 수만 있다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뭔 미션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차를 갖고 뭐 300씩 200씩 쏠 차는 아니거든요. 물론 와인딩을 가면 이 차를 한번 땡겨보겠죠. 근데 나 살 와인을 많이 쪘어. 올드카 위주로도 저는 신차도 위주를 하지만 계속 해볼랍니다. 그래서 좀 올드카에 한번 관심 좀 가져보십시오. 이 차량은 하체도 탄탄하지만요, 뭐가 좋냐 하면 핸들링이 묵직해요. 물론 우리나라 차량은 요즘 BM도 똑같아요. 요즘 벤츠도 심지어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BM 벤츠는 핸들이 묵직했어요. 어떤 사람은 핸들이 묵직해서 어깨가 아프다, 손목이 아프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저 같은 사람에서 이 묵직함은 운전을 할 때 뭔가 탄탄하고 안정감 있고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게끔 운전을 하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탄탄한 하체, 그리고 탄탄한 스티어링 휠의 핸들링,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좀 좋습니다. 한번 이상으로 간단하게 Z3는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